당시 이제 서하를 몽골 세력 아래에 두고 금나라를 넘보고 있던 몽골 제국이 1218년에는 서요를 멸망시키면서 지금 점점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레즘. 이 호레즘과의 전쟁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그다음에 이쪽이 이란, 여기가 아프가니스탄, 그 일대에 걸쳐 있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멀리 갔구나. 게다가 동서교역의 중심지입니다. 이른바 실크로드의 중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교역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겠다. 몽골의 입장에서도. 오트라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이름이 있어요. 거기서 머물면서 잠시 이제 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호라즘 왕국의 군주 이름이 무함마드 2세입니다. 무함마드 2세. 이 무함마드 2세의 친척이었던 오트라르의 성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트라르 성을 지키던 사람이 군주의 친척이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성주가 칭기스칸이 보낸 사신하고 상인들을 첩자, 간첩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갖고 온 물건 다 빼앗고 그 450여 명 됐던 상인 전부 죽여요? 전부 처형해버립니다. 어떡해.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칭기스칸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나지. 네, 당연히 엄청 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번 참습니다. 네? 한번 참아요. 우선 그래서 칭기스칸이 이번에는 이슬람 믿는 그 사람 1명, 그다음에 몽골 사람 2명 이렇게 구성해서 무함마드 2세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왜 죽였냐 따지는 거죠. 그렇게 보내는데 그러면서 이 오트라르 성주를 처형해라. 내가 보낸 상인 다 죽였으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안 들어주면 전쟁 날 것 같은데? 네, 당연하죠. 들어줘요? 어떻게 하냐면 칭기스칸이 보냈던 그 이슬람교를 믿는 그 사신은 죽이고 몽골 사신 2명은 그러니까 수염을 다 잘라버려요. 근데 거기는 수염에 뭔가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역사 잘랐다 속에서 이건가? 수염 건드리면 그냥 바로 전쟁이에요. 역사 속에서 수염 건드려서 살아남은 상대 측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남자의 자존심 같은 거. 그럼요. 일부러 도발을 했네. 교수님, 저 솔직히 제가 칭기스칸이었으면 이거 진짜 못 참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에 따르면 분명 몽골 제국은 금나라에서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하는데도 이제 군대를 칭기스칸이 완전히 지금 열받았으니까 징집을 해서 수부타이도 함께 칭기스칸과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금나라 쪽에서 그냥 빠지고 글로 빠지는 가는 거죠. 거예요? 네, 아예 빠지는 거죠. 그럼 빠지는 휴전이 거구나. 된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금나라에는 잔여 병력 일부만 남겨놓습니다. 열받았네. 완전 열받아. 너 죽었어 이거야. 너 죽었어. 내가 간다. 이제 간다. 그렇죠. 이 복수전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이것도 지도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몽골 군대가 저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이것도 보니까 한 갈래가 아니죠. 주요 갈래로는 이제 4갈래로 나뉘어서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저기를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와 어디로 올지 모르겠다 진짜. 칭기스칸의 장남 주치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측면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호레즘 왕국의 이제 후방을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제베. 예, 이 사람은 산맥을 넘어왔다고 해야 되겠죠. 무섭다. 허를 찌르는 거죠. 설마 이쪽으로까지.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칭기스칸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네. 이 아들들은 오트라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복수해야 되니까. 그죠? 칭기스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전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그림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야, 난장판이다. 네. 이 성체를 둘러싼 몽골 군대가 이제 성체 수비 허물어버리고 문 열고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5달의 포위 끝에 몽골군이 결국은 이제 성체를 무너뜨렸고 성 안의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이 오트라르 성주가 몽골군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몽골 군대가 이렇게 오트라르 성주를 사로잡고 나서 바로 죽이진 않아요. 이렇게 사슬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어떻게 이제 뭘 또 해보려고 하는 걸 텐데 여기서 퀴즈를 수염부터 잘라야죠. 이제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냐? 몽골군은 오트라르 성주를 바로 죽이지 않고 은을 이용해서 처벌을 했는데요. 어떤 처벌이었을까요? 왜? 어렵다. 오늘 아깝게 어떻게 해? 운을 왜 그래? 정답? 진우 씨. 은을 녹여서 어. 먹여버려요? 앞에는 맞습니다. 뒤에가 아닙니다. 정답. 진우 씨. 고문. 정답. 고문. 진우 씨. 그러면은 은을 녹여서 네. 입혀요. 어디다 입혀요? 뭐 그 몸에. 그러기에는 은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 비싸요. 팔 건데? 그럼 아닌데. 그거 누가 사겠어요? 어쨌든 정답. 지훈 씨 오답입니다. 영탁 씨. 정답. 지훈 씨 오답입니다. 영탁 씨. 은을 녹여서 녹여서 인체 그 구멍이랑 구멍에 다 다 부어버려. 구멍이 다 네, 구멍에다가 눈, 코, 입, 귀, 뭐 하나만 고르면 눈. 영탁 씨 정답입니다. 와, 잘 찍네 오늘. 야, 너 몽골인 아니야? 오늘 잘 찍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을 부은 게 너 우리 그 재산 노리고 이랬지? 그래 비싼 거 줄게. 딱 이렇게 처형을 한 거라서 좀 잔인하죠. 무조건 복수를 하는 거네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끝까지. 이후 수부타이가 이제 칭기스칸과 함께 본대로 이동해서 호레즘 왕국의 수도 사마르칸트를 사방에서 포위했고 성에서 호레즘 왕국 군대를 끌어내서 몽골 군대가 약 5만여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우르겐치라고 하는 곳은 몽골 군대에 역시 대항을 하다가 또 끔찍한 방법으로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또 당시 있었는지 이번에는 기록을 영탁 씨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군사에게 24명이 주어졌고 모두 도끼, 곡괭이, 칼, 곤봉으로 학살당했다. 그 후 몽골군은 댐을 열었고 아무다리아 강에 물이 흘러들어와 도시 전체를 물에 잠기게 했으며 은신처의 숨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죽었다. 주민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 아니 이거 물 푸니까 못 숨지 뭐. 네. 교수님 근데 나라가 지금 거의 망하고 있는데 무함마드 2세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함마드 2세는 진작 달아났습니다. 도망갔어요? 네, 그냥 계속 도망만 다니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박사님 이렇게 네. 그 중앙아시아 원정으로 인해서 탄생한 게 있다고요? 뭐가 탄생했지? 뭐냐면 중앙아시아를 지나가면서 어쨌든 이슬람 문화권하고 접촉을 했잖아요. 근데 이슬람 문화권에 그때 막 탄생한 게 이 증류주예요. 증류주가 사실 나오게 된 여러 가지 계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 연금술사들이 있었잖아요. 술을 갖다가 정제된 술을 갖다 끓이면 맨 끝에 아주 순도 높은 말하자면 보드카, 우리가 좋아하는 안동 소주 나오잖아요. 이슬람이 이걸 만드는 거를 몽골군이 본 거예요. 이슬람의 그 증류주가 몽골군을 통해서 고려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증류식 소주가 그때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이 술을 뭐라고 하냐면 알락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슬람에서 들어온 술이란 뜻이에요. 알락주. 네. 그 알락주라고 하는 게 몽골어에서 이런 증류주를 아르히라고 합니다. 알락이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다음에 아르히는 아랍어에서 나온 말이고. 이렇게 언어도 다 이렇게 술에 관련된 언어가 전달이 되는 거죠. 알코올 할 때 알 그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알코올에서 이제 알이 그냥 정관사 거거든요. 콜 이거는 이제 정제하다, 뭐 가루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함마드 2세를 향한 복수가 이렇게 멈췄을까요? 아니요, 걔네는 그렇지. 끝까지 추적을 해. 안 그러면 자기가 죽습니다.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서. 당연하죠. 이때부터 이제 추격전입니다. 이제 도망간 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한 이제 추격전이 시작되는데, 그럼 칭기스칸은 그 호레즘 왕국의 왕인 무함마드 2세를 끝까지 쫓는 임무 누구한테 맡겼겠습니까? 수바트.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집요했는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맥을 몇 개 건너는 거야? 와.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사마르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제 쫓아갑니다.
산맥을 또 넘고 또 산 가다가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있는 곳 계속 주요 도시들 거점들 계속 쫓아갑니다. 산맥을 몇 개 건너. 와. 이제 여기 오면 여기가 현재 이란 땅입니다. 이렇게. 와. 이란. 뭐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요 도시들을 이제 그냥 찾는 거점으로 거예요? 삼아서 계속 찾으러 쫓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쫓아가는 거고, 근데 그 수부타이는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말 위에서 잠자는 거. 그래서 하루에 막 120km, 130km씩 쫓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집요한 거는 쫓아가는 사람도 집요하지만 도망가는 사람도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하고 있었어. 와 도망가는 무함마드. 잘 도망가네. 끝까지 안 잡히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지금. 못 잡을 것 같은데? 대단하다. 계속 쫓아갑니다. 서울에서 지금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까지 가는 거리를 말만 타고 말도 안 돼. 그렇게 간 겁니다. 가요? 결국은 이게 수부타이가 여기 이제 레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여기가 지금의 이란의 테헤란입니다. 옛날 레이라고 불렀거든요. 하마단 요 사이에서 무함마드 2세를 결국 따라잡습니다. 와. 거의 지금 복수를 할랑 말랑 할 그 찰나입니다. 그리고 칭기스칸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생포해라. 그러니까요, 생포. 아, 또 죽이면 안 네, 되니까. 그러니까 또 함부로 또 죽이면 또 안 되니까 결국 그래서 잡혔나요?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더라. 안 자, 잡힙니다. 안 잡힐 것 같더라. 실패예요, 설마? 이게 수부타이가 좀 막 찾느라고 좀 헤매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그냥 배 타고 섬으로 갑니다. 어떻게 못 잡았어? 어떻게? 수부타이가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어떡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몽골이 당시에는 아직 그 배를 만드는 기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말로만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섬으로 들어가도 어떻게 잡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부타이가 그러면 이제 무함마드 2세를 쫓는 일을 그러면 멈췄을까? 멈췄을까요? 아니요. 끝까지 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수부타이는 칭기스칸에게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허락받고 여기 해안가 그거 왜 진치고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이제 진을 치고 무함마드 2세를 찾아서 이제 주변 정찰에 와. 나서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221년에 이제 서쪽으로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향하던 수부타이가 낯선 땅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땅이 바로 동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던 조지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조지아까지 갔다고요? 그렇죠. 야, 저 잡아도 문제다. 돌아갈 때. 그러니까 돌아갈 때. 왜냐면 돌아가는 길에 먹여줘야지. 재워줘야지. 생포에 오래였으니까. 자, 이제 아까 지도에서 이제 서쪽으로 좀 더 연결되는 지도인데요.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의 관문인 조지아 땅을 밟은 이제 수부타이는 타브리즈를 거쳐서 주변 정찰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조지아는 사실은 이 수부타이 군대가 자기들이 초대한 것도 아닌데 당연히 수부타이가 더 이상 자신들의 땅을 가로지를 수 없도록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부타이가 조지아의 군대를 가볍게 물리치고 와. 가볍게. 북쪽으로 계속 향하게 됩니다. 압도했네. 그러면 교수님 무함마드 2세 잡으려다가 뭐 유럽 진출까지 했네요. 뭐 그런 셈이죠. 야. 그리고 이제 조지아 군대를 물리치고 1222년에는 여기 이제 카프카스 산맥이라고 돼 있는 네. 요 산맥을 이제 넘어서 또 새로운 땅으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거의 뭐 러시아까지 가는데요, 러시아? 그렇죠. 이제 그 새로운 땅이 이제 지금의 러시아 일대에 해당하는 러시아. 곳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쪽도 역시 일찍부터 수부타이 군대가 자신들의 땅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 주변의 여러 공국들과 연합해서 더 이상 러시아 땅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수부타이 군대를 공격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수부타이가 바로 이렇게 맞서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대해서. 잘 모르니까 또. 그렇죠. 그러니까 낯선 뭐 지형이라든지 여러 정세를 좀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 수부타이는 러시아를 자주 방문하는 외국 상인들을 통해서 러시아 지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도 합니다. 12일 동안 추격하면서 힘이 다 빠지고 전열도 그냥 막 흐트러져 있고 이런 러시아 군대를 또 한 곳으로 유인을 합니다. 어디였을까요? 이걸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야?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디 말로 밟고 다니는. 좀 밟고 다라고 생각하시나?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띄시죠. 예. 함정 파놨구나. 예. 근데 이제 여기가 강입니다. 강이요? 예. 그래서 1223년에 수부타이는 러시아의 칼카강, 이 칼카강이라는 곳에서 멈춰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화살 공세를 퍼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퇴하는 러시아군의 대열이 흐트러지니까 이제 수부타이가 중무장 기병을 투입해서 러시아 군대의 병력이 이렇게 쪼개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뭉치지 못하게. 그래서 이때 러시아 군대가 4만 명이 그냥 괴멸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서 이제 도망친 군대도 수부타이의 특성상 약 한 250km 정도의 거리를 쫓아가서 전멸시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선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무섭죠. 보이십니까? 아, 그러네. 아, 저기 아, 있었네. 저기 저기 있구나. 아, 그러니까 압살한 거네요. 압살한 겁니다. 몽골군은 포로가 된 공후들과 대귀족들을 묶어서 땅 위에 눕히고 그 위에다 널빤지를 깐 다음 널빤지 위에서 식사하며 잔치를 벌였다. 널빤지 아래 깔린 사람들은 모두 질식해 숨졌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몽골군은 이제 러시아 귀족들이 막 질식해가는 그 신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들은 파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잔인한 방법으로 러시아 귀족들의 씨를 말려버린 셈입니다. 자, 잔인하다. 박사님, 근데 지금 무함마드 2세가 아직 안 잡혔잖아요.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실은 아까 카스피해의 사람 없는 작은 섬에 숨어 있었어요. 공포에 질려서, 겁에 질려서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본 조지아, 러시아 쪽으로 갈 때는 죽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어쨌든 무함마드 2세를 쫓아서 조지아, 그다음에 러시아 땅을 누비면서 정찰도 하고 전투도 했던 이 수부타이가 1225년이 되면 몽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칭기스칸과 약속한 시간도 이제 지났고, 그다음에 칭기스칸도 역시 수부타이를 필요로 했고, 그다음에 1225년이면 칭기스칸이 중앙아시아 원정을 끝냅니다. 칭기스칸도 몽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수부타이도 당연히 돌아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몽골로 돌아온 수부타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1227년에 칭기스칸이 저 세상으로 갑니다. 아, 칭기스칸이 이제 아껴주셨던 분인데.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결국은 이제 한달음에 돌아온 수부타이였지만 사실 그 제국에 오랫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머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부타이를 전쟁터로 다시 보낸 인물은 1229년에 칸에 오른 칭기스칸의 셋째 아들인 우구데이 칸입니다. 이 우구데이 칸의 명령으로 1231년에 이 56살이 된 수부타이는 먼저 호레즘 왕국 정벌한다고 좀 미뤄놨었던 전쟁, 금나라하고의 전쟁에 다시 나서게 됩니다. 그거 아직도 못 먹었네. 이제 금나라 아주 그냥 조그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네요. 근데 아직 멸망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부타이는 이 숱한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수도 카이펑 여기가 이제 함락이 되면서 1234년에 완전히 금나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뭐 학생들 가르칠 때 금나라 멸망 연도가 제일 쉽지 않니? 1, 2, 3, 4. 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거든요.